제목에 개발자 입장에서 본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생태계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 제가 개발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헤드헌터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고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의 각종 애환, 고민 뭐 등등 기타 등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취업이 안 되는 분들과 맨날 이야기하고 그런 다양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고 현재 그 개발자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요새 신문 보면 그냥 어지러지하죠. 거의 매일 스타트업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일단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 뭔지 이게 ICT 스타트업과 전반적으로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테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가 있는 데는 없죠. 아마존,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쿠팡이라든가 뭐 아까 뭐 드라마 앤 컴퍼니 모든 스타트업들에 사실 소프트웨어가 없는 스타트업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페덱스 같은 데에서도 소프트웨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모든 오프라인 기업에서도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죠. 그래서 그 굉장히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저기 가 있는데 과연 그럼 아마존 소프트웨어 회사냐? 오늘 제가 그 얘기하는 스타트업은 이런 아마존 같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모든 회사는 아니다. 제가 오늘 자꾸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는 일단 먼저 딱 그 머리에 떠오르는 저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사업의 중심이 되고 엔지니어가 그 구조의 핵심에 있는 회사들을 저는 오늘은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엔지니어가 누가 있을까요? 그 소프트웨어 하면 생각나는 사람? 민간인들이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두 분밖에 없어요. 네, 다 아시는 분. 20여 년 전에 이분들이 아직도 소프트웨어의 대명사입니다. 네, 스타트업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죠? 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보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시고 창업 지원 천국답게 창업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일단 저는 두 분이 먼저 떠오르어요. 이 중에 엔지니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한 5, 6년 동안에 그 스타트업에서 이제 성공한 회사들이 있는데 맨 아랫줄 말고는 모두 다 이제 1,000억 이상의 밸류를 받은 회사라고 하는 곳들이고 맨 아래 두 곳만 이번에 이거 김기서 600 얼마에 팔렸고 레지는 거의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 중에서 게임이 생각이 나고 커머스가 생각이 나고 벤처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 소프트웨어가 생각나는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창업이 없다. 이유가 뭘까? 일단 앞서간 누가 괜찮은 분들이 없다. 롤모델이 그 훌륭한 분들은 다 저 뒷방에 앉아서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수렴청 정하고 계시고 A모사, H모사 등등 소프트웨어로 성공했다고 하는 회사들은 사실은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은 것보다는 정부 공공기관 삥 뜯어서 그 기업 매출과 이런 걸 올리는 회사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굉장히 감정적인 문제인데요. 개발자들이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믿을 놈이 없다. 보면 엔지니어와 사업을 하는 사람, 그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등등 이제 서로 간의 어떤 피해의식 같은 것들이 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내부에서 보면 신뢰를 먼저 구축하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닌가. 그리고 그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면 엔지니어 개발자들은 대부분 CTO를 하고 사업가들 하면 CEO를 하는데 계약 관계, 지분을 나누고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CTO가 항상 보면 이런 협상이라든가 계약서에도 약하고 등등 해서 밀리는 경우들이 제가 볼 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잘 안 뛰어들게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리고 일단 개발자 자체가 없습니다. 그 좋은 엔지니어들은 전부 다 뭐 네이버가 있고 삼성가 있고 물론 요새는 그 뛰어드는 그 엔지니어들도 많은데요. 근데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한 15년 전서부터 해서 개발 그 컴공과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개발자의 절대수가 현재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창업을 안 하는 이유는 일단 소프트웨어 쪽에는 생태계가 엉망이죠. 인식이 부족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되고, 그러니까 투자가 안 하고, 투자가 안 되니까 돈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밀려오고, 좋은 인재들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좋은 제품이 나오지가 않고, 결국 그러니까 역시 한국 사람인데 다시 그 외국 것만 찾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지금 열악한 그 생태계,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제 주위에 있는 엔지니어들에게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요새 기술을 찾는 회사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엔지니어들에 대한 수요들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특히 이제 여기 텐센트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뭐 중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한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요. 기술 기업들에 대한 거는 굉장히 기회들이 좋지 않을까.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긴장하셔야 될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은 망해도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할 만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말리는 경우들이 꼭 있는데, 개발자 회사입니다. 실제로 저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사장의 개발자, 직원 28명 개발자, 격리 1명 이런 회사도 봤어요. 반드시 망합니다. 개발자들이 시장 조사를 너무 안 했어요. 일단 자기가 이거 너무 재밌어. 이게 내가 이 기술을 잘하니까 이거 여기에서 필요한 게 이거야. 그분들이 맨날 모니터만 보고 사니까 모니터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만 찾아요.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데, 망하기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엔지니어들하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하고 비즈니스인데 비즈니스 없고 소프트웨어인 경우들이 많아요. 포장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항상 드리는 조언은, 사업하는 사람 만나라. 물론 이제 사업하는 사람은 그 좋은 개발자를 찾고 싶고 뭐 서로 그럴 텐데, 뭐 하나만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개발과 그 소프트웨어를 몰라준다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 엔지니어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포장 얘기를, 스타트업 같으면 상상도 못할 그런 수준의 회사 소개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은, 큰 회사 보고 걔네들이 사줘야 되는 이런 뭐 2억대, 3억대 솔루션 만들고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런 거 말고 작게 여러 군데 팔릴 수 있는 솔루션을 고민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모니터만 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계속 새로운 것들, 하드웨어들이 나오고 뭐 머신러닝이 어쩌고 뭐 요새 별별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것과 자기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하나를 전체를 이렇게 큰 직장으로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갈아타고 바꿔갈 것들이 많다. 스타트업을 들어가든가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든가 그런 얘기를 요새 비교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이 드신 엔지니어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나니까, 투자받기 어렵다.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지나가지 말고, 그래서 대박을 쫓는 그거는 하지 마라. 소소하게 좀 소박, 이왕이면 소박이 좋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건 없거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생각해서 너무 위험한 도박은 하지 마시고, 젊은 사람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등 떠밀려 창업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2맨 컴퍼니, 3맨 컴퍼니 이러면 등 떠밀려 창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투자가들에게도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술에 좀 더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저 표현을 꼭 쓰고 싶은데 폭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익 모델 돈 어떻게 벌 거냐라고 너무 많이 따지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40대가 저는 중심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분들은 많이 근데 일단 스타트업에서 뭐 나이가 30대 중반만 넘어가도 채용 안 하려고 그러고요. 투자도 안 하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정부는 제발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요새 미래부의 몇 분 그 훌륭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정부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데 그 룰들을 좀 조정을 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데 그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너무 만드는 것들이 많아서 어떤 관에 계신 분이 창업 활성화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재기 지원을 통해 실패를 그냥 다 그 뜬구름 잡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근데 이런 환경은 그렇다 하고 그 엔지니어들도 좀 그동안의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창업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조금 다른 생각들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 시도하는 다른 시도들을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네트워크들을 좀 연결시켜서 뭐 조합 같은 모델로 가는 건 어떨까라든가,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 엔지니어들만 들어올 수 있는 코딩 시험 봐서 그 회원들을 가리는 그런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근데 이분들은 그 개발자들과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차이점이 뭐냐면, 엔지니어들은 자기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개발자들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죠. 그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엔지니어들이 훨씬 더 유리한 그 뭔가 피해의식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서로 즐겁게 그 문제점들 해결하고 그 프로덕트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이라든가, 저기 사실 사진에 계신 분들이 저기 평균 연령 전부 다 엔지니어인데, 저 중에 머리가 하얗신 저쪽 분은 63년, 한 분은 65년, 그리고 저 빼고 뭐 70년 딱 그런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내공을 갖고 계신 엔지니어들인데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분들끼리 모여서 그냥 친목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일들을 해보자. 그래서 소프트웨어계 그 밸류 연구소라든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기술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술을 투자를 하자.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들하다가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필요한 건 글로벌 좀 비즈니스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게임 쪽에는 많아요. 게임에는 해외 나가서 팔고 뭐 제휴협력하고 어쩌고 하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소프트웨어 쪽에는 너무 없다. 그래서 저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 인정할 만한 회사가, 소프트웨어로 인정할 만한 회사가 딱 하나 있다고 봅니다. 해외 나가서 그 글로벌 시장에서 자기 분야에서 그 마켓쉐어 넘버원을 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죠. 마이다스 IT고, 저는 이런 회사들이 좀 많이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찬진 대표와 안철수 대표님은 더 이상 좀 잊어먹고 새로운 그 소프트웨어 히어로 영웅들이 좀 많이 나타나서, 아까도 이 닭튀김 수영 공식회가 또 나왔는데 제발 이거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많이 그 자각하고 이렇게 조금 노력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개발자와 스타트업 분들에게 인지전정 시대에 뭔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